3년 전, 저의 결혼식 날 결혼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식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달려와 제 면전에 대고 욕을 했습니다. 저보고 양심도 없고 세상에서 순수한 척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도 네 엄마처럼 유부남 꼬셔서 결혼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저를 아주 잘 아는 듯 결혼식장에서 소리를 지르자 온 결혼식 하객의 시선이 저와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너 같은 건 결혼하면 안 되지. 너도 네 엄마하고 똑같겠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여자딸이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 웃기지 않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도끼 가득 찬 눈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 기에 눌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휘청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부케를 떨어뜨리자 혼주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와 고모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서 나가라고 누가 이 사람 좀 끌어내라고 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더 기고만장해서 얘기하더군요.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지. 숨기고 결혼하면 그거 사기 결혼이잖아. 하객 여러분, 여기 이 신부의 엄마가 우리 아버지 상간녀입니다. 멀쩡하던 우리 가정에 기어들어와서 우리 엄마 쫓아내고 그 자리에 꿰차고 앉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딸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네요. 그 후 우리 엄마는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 우리 인생도 엉망이 됐어요. 야, 왜 죄 없는 우리 인생만 망가져야 해? 네 인생도 망가져야지. 우리가 고통받았던 만큼 너도 고통받아야지. 안 그래?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그 여자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얘기를 하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시부모님은 혼주석을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주례 선생님도 친척들도 회사 동료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끝없이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제 옆에서 저를 지키고 서 있는 신랑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바람이 나서 아버지와 헤어진 후 10년 넘게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는 엄마 때문에 제 결혼식도 엉망이 되었지만 앞뒤 사정, 영문도 모르는 신랑은 또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신랑도 너무 놀라 넋이 나간 듯 하객들이 빠져나간 식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암담하고 절망스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이 일이 수습이나 됐는지 앞이 깜깜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고통 속에서 살게 해놓고 엄마란 사람은 어디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자기가 버리고 간 딸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엄마랑 그 여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바람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부부싸움이 잦았고 엄마는 집을 나가서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온 동네를 돌고 돌아 제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학교의 친구들까지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쑥덕거렸습니다. 바람은 엄마가 났는데 부끄러움은 제 몫이었죠.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 엄마와 마주쳤을 때 엄마를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 남들이 욕하는 것도 안 들려?
동네 사람들이 다 쑥덕거려. 애들도 엄마 욕해. 나는 엄마 때문에 학교에서도 귀를 막고 있어. 도대체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는 건데? 야,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왜? 나는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살아보면 안 되니? 네 아버지하고 결혼했다고 평생 네 아버지만 보고 살아야 되니? 이혼이라는 게 왜 있겠어? 이럴 때 이혼하라고 있는 거야. 너는 네 인생 살고 내 인생에는 신경 꺼. 나도 네 인생에 신경 끌 테니까. 그래서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떠나버린 빈자리가 때론 서럽고 때론 화가 났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부끄럽게 살았지만 저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고시에 통과해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제가 첫 발령받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시아버지의 소개로 같은 교사인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알고도 시부모님은 그걸로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이혼 가정 많고 그게 흠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부모님 이혼하신 것이 제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엄마와 아버지가 왜 이혼을 했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셨을 때죠. 바람이 나서 행동에 눈빛까지 변해버린 엄마를 목숨 걸고 뜯어 말려야 했던 모양입니다. 그 모든 사실이 이렇게 밝혀질 줄이야. 엄마와 인연만 끊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이후 알아누우셨고 시아버지는 그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교사 집안에 교사 며느리 봤다고 참으로 반듯한 집안이라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는데 바람난 여자 딸이라고 온 사람들에게 알렸으니 두 분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친 사람은 결혼식장에 있던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벌금을 받았지만 친정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욕하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랬겠냐고. 저 사람도 한평생 사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아버지는 그 마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고이게 한 그것들이 천벌받을 것이고 길을 가다가 객사를 해도 시원찮은 것들이지 누구를 욕하겠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울분을 감추고 살았을 뿐 그 울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난리가 난 후 양쪽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평탄하고 평온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어색하고 불편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 아니, 엄마가 그 여자의 엄마를 그렇게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결혼식장에서 그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 제 결혼식에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오죽했으면 얼마나 이가 갈리고 뼈에 사무쳤으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피부치를 버리고 양쪽 집안을 풍비박산내버린 두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미치고 죽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자기 배 아파 낳은 딸이 결혼식장에서 처참하게 박살이 난 사실을 엄마는 알고나 있는지 진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일말의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고 살라고, 적어도 피눈물을 가진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반성이라도 하고 살라고 악담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혼에 찾아온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에 그 여자의 엄마인 듯 보이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여자의 엄마는 다시 애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 여자의 엄마는 입에 들어있던 사탕을 꺼내들며 너도 먹을래?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엄마 들어가자. 엄마 좋아하는 만화 영화 한다. 하고 자기 엄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쥐구멍으로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마주하고 보니 그 여자는 많이 지치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툭 건드리면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져 버릴 듯 얼굴도 마음도 메말라 보였습니다. 왜 찾아왔어? 얼마나 거지같이 사는지 구경하러 왔어? 첫 마디부터 가시가 있는 대로 돋쳐 있었습니다. 하긴 무슨 좋은 사이라고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여자도 나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똑같은 피해자고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메마른 것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여자가 밉다기보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 구경하는 취미 없어. 뭐 좀 물어보러 왔어. 일단 들어와. 현관문 좀 닫게. 아무데나 앉고 싶으면 앉고 싫음 말아. 그래서 저는 아무 자리나 대충 잡고 앉았고 그 여자는 인상을 있는 대로 쓰며 뭔지 빨리 얘기하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 두 사람이라니? 바람난 두 사람. 양쪽 집안을 개판으로 만든 당사자들. 내 결혼식까지 찾아온 걸 보니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게 궁금해졌어? 지금까지 등신같이 입고 산 거 아니야? 아주 잘도 입고 살았나 봐.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만 상처받은 것 같아? 당신만 아팠을 것 같고 당신만 불행했을 것 같아? 잊고 살았냐고? 내가 잊었을 것 같아? 애인 친구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내가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 가슴에 난 상처가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음소리도 삼키며 살았어. 그런데 나보고 잊었냐고? 나도 잊고 싶어. 나도 딱 그 부분만 도려내고 싶어. 두면 둘수록 자꾸 속으로 파고들어서 아프고 아려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잊은 척 나를 속이고 살았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속이며 살았어. 그런데 당신이 다시 그 아픈 곳을 쑤셔대고 갔잖아. 고이 감추어온 내 상처,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상처를 보란 듯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갔잖아. 그런데 잊었냐고? 제발 당신만 피해자고 당신만 아픈 척 하지 마. 가면으로 잘 가렸을 뿐 나도 당신만큼 아팠고 죽을 만큼 힘들었어. 두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평생 죽을 때까지 고뇌하고 고해하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 그 두 사람 어디 사는지 알려줘. 내가 받은 상처에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평생 안고 갈 쓰린 상처 하나라도 내줘야겠으니까. 그랬더니 주소 하나를 적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네 엄마한테 내 안부도 전해. 여전히 어디서 객사하길 기도한다고. 저는 그 여자가 주는 주소 쪽지를 낚아채듯이 받아들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주 일요일
그 여자가 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길 바라고 갔지만 그 집은 의외로 너무나 잘 지어진 서울 외곽의 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가족들 버리고 떠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엄마가 우리 입을 옷이며 양말을 한 보따리 싸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서 단칸방에 사는 우리에게 적선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옷을 싸들고 온 엄마에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친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를 버린 엄마에게 동정 따윈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엄마를 보면 독한 소리라도 한마디 해주겠다 마음먹고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꽤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팔자 좋게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목소리도 안 늙는다 싶었죠. 문 열어요. 나 정미숙 씨 당신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누구? 뭘 다시 물어요. 정미숙이라고 했잖아. 세월이 지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나 당신이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말고 얼른 문 열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그러자 인터폰을 들고 있던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 듯 하더니 한참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나이 든 노인 2명과 쉰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한눈에 스치고 봐도 날 낳아준 사람이 아니었고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계속 걸레질을 하고 있는 노파도 엄마일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 집이 맞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으니 아주 곱상하게 늙은 나이든 남자가 묻더군요. 네가 정미숙이 딸이야? 네 엄마 만나러 온 거야? 아주 재수없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우리 엄마랑 바람난 그 남자야? 그랬더니 그 노인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젊은 게 말 한 번 참 정냄이 떨어지게 하네. 누가 지 엄마 딸 아니라 할까봐. 야, 정미숙이, 네 딸 왔어. 그 노인은 걸레질하는 초라한 노인을 향해서 정미숙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노인은 다시 걸레질하는 노인에게로 가서 실내화 신은 발로 툭툭 차더니 야, 이게 이제는 늙어가지고 귓구녕도 안 들려? 네 딸 왔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은 그제야 말소리를 알아들은 듯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귓구녕도 안 들리고 눈도 가고 적어도 나이 들면 청소도 못할 텐데 어디다 써먹어? 그 집에 나이 많은 남자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걸레질하던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떼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저를 낳아준 엄마였고 엄마 나이 이제 63살인데 그 겉모습은 팔순 노인만큼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저 허우대 멀쩡한 노인과 바람난 여자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 우리 엄마는 젊은 날 고생만 하고 살아온 사람처럼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 있었고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행색은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허우대 멀쩡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정미숙 맞아? 이 사람 당신하고 바람나서 도망간 사람 아니야? 그런데 행색이 왜 이래? 당신이
남의 가정까지 깨고 이 여자 꼬셔서 데리고 간 거잖아.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고. 그러자 노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노인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전 노친네가 죽어도 안 나가겠다니까 그런 거잖아. 나랑 우리 서방님이랑 부부가 된 지가 언젠데. 저 노친네가 끝까지 안 헤어지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우리 서방님이 변호사까지 사서 이혼했다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약을 입에 털어놓고 이 집에서 난리를 친 거야. 그 뒤로는 정신도 약간 이상해졌는지 자꾸 헛소리하고. 암튼 되게 이상한 여자야. 자기는 나가도 갈 데 없고 이제 아무도 받아줄 사람도 없다면서 이 집에 살게만 해달라고 또 난리를 친 거지. 그래서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으신 우리 서방님이 인생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럼 청소라도 하라고 걷어준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서방님? 그러자 그 노인은 그래, 그렇지. 내가 워낙 불쌍한 것들을 잘 거두잖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이렇게 살려고 가족들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간 건지 이따위로밖에 못 살 거면서 평생 죽고 못 살 것처럼 바람을 피우고 나간 건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허무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옷소매로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왜 울어? 울지 마라, 아가.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젊은 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셋이 살았어? 뭐 한 13년? 우리가 연애한 기간까지 합치면 14년인가? 그게 뭐 중요한가? 우리 예쁜이랑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토할 것 같고 현기증이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3, 14년 전이면 그때 우리 집에 옷을 들고 왔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곁으로 오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서서히 다가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매정하게 뿌리치고 난 후 엄마는 이 집에서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며 이 집 식모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의 고통 속에서 지냈던 거죠.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 두 사람 밑에서 식모살이를 계속 하도록 두면 매 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이 눈에 밟혀서 제 자신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노인이 그러더군요. 왜? 네 엄마 데리고 가게? 제발 좀 데리고 가. 독하게 붙어 있어서 징글징글해 죽겠어.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영감탱이를 노려보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그따위 행동이 사랑이라고 사람을 낚아채 갔으면 적어도 끝까지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그런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그런 짓도 안 했겠지. 천벌 받으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빌고 또 빌어줄게. 그리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엄마 손을 잡고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뒤에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어머머머, 뭐 저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어. 소금이라도 뿌릴까봐. 저는 되돌아가서 다시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대로 돌아서 나왔고 집을 나오자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얼른 엄마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고 엄마는 제 뒤를 애처럼 쫄쫄 따라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온 저는 엄마를 제 차에 태우고 아버지 집으로 갔고
아버지는 제가 엄마를 데려온 것을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며 눈만 동그랗게 뜨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죄송해요, 아버지. 그 영감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길래 무작정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어요. 아버지한테 용서하라는 말도 아니고 데리고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숨 좀 돌리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냐며 얘기나 들어보자고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다. 너도 가서 쉬어라. 네 엄마는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으마. 그렇게 아버지는 당분간 엄마를 데리고 있는다고 했는데 그 당분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 집에서 10년 넘게 청소만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아버지 집을 광이 나도록 청소하셨고, 아버지는 걸레질 그만하라고 엄마를 데리고 공원에도 갔다가 바다에도 갔다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엄마를 챙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운 마음과 짠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엄마가 오고 난 후부터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고, 엄마 역시 그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밝아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무엇이고 외도가 무엇인지, 서로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뒤늦게 다시 만나 두 분 표정이 밝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당분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같이 계시는 동안 지금처럼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